미국 하면 생각나는 연합국가들 있나요? 한미일, 거기서 말하는 한국, 미국, 일본. G7 하면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그리고 쿼드는 이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렇게 뭐 등등 서방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매우 많은 이제 경제 동맹 그리고 군사 동맹이 있습니다. 그러면 SCO라고 들어보셨나요? 상하이 코퍼레이션 오거니제이션 이라고 해서 이거는 미국과 유럽처럼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상하이 협력기구라고 있어요.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이렇게 5개국이었다가 뭐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 이란 이렇게 신청을 하면서 이제 9개국 회원으로 되어 있는 단 안보 협력 기구입니다. 이제 미국과 서방처럼 정치 아니면 경제, 교육, 에너지, 환경 그리고 교통까지 등등 매우 많은 그냥 전부에 가까운 분야의 협력을 통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보다 더 강한 목표를 하는 동맹기구로서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하이 협력기구가 이번에 만났습니다. 시진핑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2년 만에 첫 외출이거든요. 근데 이 첫 외출이 이 상하이 협력기구 만남이에요. 이란을 회원국으로 추가하는 내용, 그리고 벨라루스 또한 가입 절차를 신청, 그리고 현재 상하이 협력기구 소속이 아닌 나라들 이집트, 사우디,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미얀마 이렇게까지요. 그게 상하이 협력기구랑 플러스 이들 국가까지 모두 포함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다 같이 만났습니다. 그러면 만난 인구만 해도 사실 중국, 러시아 다 있으니까 전 세계의 40%에 육박하는 국가들이에요. 뉴스에서 뭐 한미동맹, G7, G20 등등 뭐 서방 관련한 동맹 기구들만 자주 나오다 보니까 이 서방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이 매우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SCO는 수치적으로 봐서는 장난이 아닙니다. 이들 국가들 한번 보세요. 인도, 중국, 러시아, 이란. 딱 봐도 이들의 공통점 알 수 있겠죠. 미국을 제일 싫어합니다. 명분상은 이제 테러 방지 때문에 처음에 모였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미국을 반대하고 혐오하는 국가들을 보면 다 SCO 안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들끼리 힘을 합치자라는 목적임을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란까지 모두 핵을 갖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는 에너지 자원이 있고 중국은 막대한 자본이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을 막는 게 전 세계에 어느 정도로 지금 타격을 미치는지만 봐도 어마어마한 조직임을 알 수 있어요. 미국은 이 SCO가 만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면 미국이 아무리 제재를 가한다 해도 이 조직 내에서 유통을 하면은 어느 정도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정도거든요. 물론 타격은 있겠죠. 근데 오히려 이 국가들이 제재를 가하면 미국과 유럽에 동등한 압력을 줄 수 있을 정도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니까. 근데 파키스탄이랑 우즈베키스탄 이번에 가입한 이란만 보더라도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 연합 여기에 붙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이란은 지금 미국의 제재를 아직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도움을 줄 국가들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이 SCO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중국은 어떤 목적일까요? 단순히 러시아의 푸틴? 시진핑 이렇게 같이 독재자니까 그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미중 간의 대립에서 러시아의 도움이 어느 정도 미국에 부담이 될 테니까?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근데 한번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중국 지도인데 정확히는 중국의 1:1로 지도입니다. 1:1로 들어보셨죠? 2014년 시진핑 주석의 프로젝트로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뉴스에서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던 단어거든요. 육해상 실크로드라고 해서 육로로는 중앙아시아랑 유럽을 잇고 바다로는 이제 동남아시아랑 아프리카까지 경제 벨트를 만들려고 하는 게 이제 중국의 시진핑 초창기 프로젝트입니다. 현재는 중국이 이제 해외로 나가려자니 남쪽에는 대만이 있고 동쪽에는 일본이 있죠. 한국도 있고. 그러니까 멀리 바다로 가는 게 막힌 게 지금 중국의 현 상황이거든요. 미국과 대항하려면 육상과 해상을 통해서 이제 중국 자국의 경제 영토를 계속 넓혀 나가야 되는데
그 주도권에서 미국에 비하면 지리적으로 많이 불리하기 때문에 그 주도권을 어떻게 해서든 가져오려고 하는 중국의 일종의 야망이라고 보면 됩니다. 상하이 협력기구를 이 1대1로랑 같이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중국의 왼쪽에는 중앙아시아가 있죠.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이 있죠. 미군이 철수하고 이제 아프가니스탄과 맞닿아 있는 중국이 이 아프가니스탄과 어떤 관계를 맺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예요. 그리고 옆으로 계속 이란, 이라크, 터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선 이란이 SCO에 가입을 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졌고, 이란은 무슬림이죠. 무슬림은 시아파와 수니파로 나뉘는데 이 시아파의 종주국이 이란이고 수니파의 종주국이 사우디입니다. 여기서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이랑 중국이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또 다른 시아파가 퍼져 있는 국가인 이라크에서도 친밀한 관계를 끌어내기는 너무 쉬울 거예요. 그럼 바로 그 왼쪽에 튀르키예의 이스탄불로 지중해로 바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고, 해상은 물론 육로를 통해서 유럽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중국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하이 협력기구로 단순히 러시아와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동맹을 맺고 있구나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국이 지중해와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경제벨트를 반 이상 만들어 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이 만남의 목적을 파악한 거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이 이 만남의 목적을 모르지 않겠죠. 미중 간의 대립으로 주도권을 아직까지는 잡고 있는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공을 들이고 있는 도중에 중국은 대만을 위협하고 있고 북한은 동해상으로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친미국세가 강했던 사우디조차 지금 미국의 반감이 좀 강해지고 있어요. 반미의 대표인 이란은 이제 SCO에 완전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1900년대에 세계대전에서 강했던 서방들이 지금은 많이 약해졌고 이 반미 동맹을 미국 혼자서 상대하기는 많이 버거웠을 거예요.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 국가로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이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유럽에서는 독일이 군대 재무장을 통해 나토 국가들 중 유럽에서 가장 큰 군대를 갖기 위해 지금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데에도 반대를 하지 않아요. 과거 세계대전서 가장 강했던 일본과 독일이 군대를 재무장하면은 상대적으로 미국에게는 아시아에는 일본이 있고 유럽에서는 독일이 버티고 있으니까 중국과의 대립에서 매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겠죠. 이렇듯 세계는 다시 1900년대 초 그때처럼 국방력에 힘을 쏟아서 군대의 강함으로 나라를 지키는 기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기조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게 우리나라를 과연 지키는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월급쟁이였습니다.